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장만 하면 시댁 살림 거덜내는 아들 내외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가 칼을 뽑아든 이야기인데요. 김치통을 던져버리고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이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11월 초였습니다. 전국의 주부님들이 김장 준비로 분주하던 그때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전원주택에서는 꽤나 시끄러운 김장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인 60대 중반의 박영숙 여사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김장철 스트레스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영숙 여사님은 남편과 오순도순 살며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소박하게 지내는 걸 낙으로 삼는 분이셨어요. 특히 직접 기른 배추와 무로 담그는 김장은 이웃들에게도 소문난 별미였습니다. 매년 200포기 정도 담가서 사돈댁에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주며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달이면 40대 중반이 되는 외동아들 김민준과 그의 아내 이수미 부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번듯한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수미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김장철만 되면 이들 부부의 행동은 영숙 여사님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영숙 여사님의 인내심도 김장철만 되면 한계에 부딪히곤 했죠. 영숙 여사님은 해마다 김장을 시작하기 전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김장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엄마, 저희도 당연히 가서 도와드려야죠. 올해는 더 열심히 할게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김장 당일이 되면 민준 씨는 허리도 아프다, 무릎도 시큰거린다며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살은 마치 오스카 연기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처럼 노골적이었죠. 수미 씨는 또 어떻고요? 예쁜 손 망가진다며 고무장갑 끼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이거 제가 아끼는 네일아트인데 김칫물 들면 어떡해요? 라며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죠. 그녀의 손톱은 언제나 화려한 파츠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네일아트 값만 해도 김장 재료비 못지않게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김치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제 만성 비염이 김치 냄새에는 유독 예민하거든요. 수미 씨의 볼멘 소리에 영숙 여사님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작년 김장 때는 수미 씨가 김치소 양념에 매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얼굴을 찡그렸죠. 어머니, 이렇게 매우면 시아버님은 한 젓가락도 못 드세요. 저희 아버님은 맵고 짠 거 전혀 못 드시는데 아시잖아요. 수미 씨의 말을 들은 영숙 여사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장은 온 가족이 몇 달간 먹을 김치인데 사돈 어르신의 입맛까지 맞춰야 한다니요. 심지어 사돈 어르신은 평소에도 고혈압 때문에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수미 씨는 매년 김치를 담그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영숙 여사님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수미 씨는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반면 시부모님에 대한 도리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 점이 영숙 여사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무리해서라도 김장을 준비하셨죠. 며칠 전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일일이 절이고 물을 다듬고 갖가지 양념 재료를 준비하며 김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영숙 여사님의 정성이 담긴 유기농 채소들이었죠. 민준 씨와 수미 씨는 평소처럼 김장 전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수미 씨는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오늘 아침에 한 네일 아트가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듯 거칠에만 가득한 태도가 묻어났죠. 영숙 여사님은 그저 아니, 괜찮다. 너희는 가서 쉬어라.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 내외에게 어떤 기여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여사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커다란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온몸의 근육통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절인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고 찹쌀풀을 쓰고 마늘과 생강을 다지고.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노동이었습니다. 그때 수미 씨가 주방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영숙 여사님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힘들게 김장하는데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미 씨가 내놓은 아침 식사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최고급 브런치 세트와 강남 유명 베이커리의 유기농 빵 몇 조각, 그리고 이탈리아산 유기농 커피가 전부였으니까요. 김장하는 날 새벽부터 몸을 써야 하는 고된 날에 빵과 커피라니요. 심지어 가격은 좋게 10만 원이 넘을 법한 호화로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 여사님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을 보니 수미 씨가 어젯밤에 얼마나 푹 잤는지 얼굴에 윤기가 돌더군요. 반면 영숙 여사님은 밤새 김장 준비로 몇 시간밖에 못 자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전 내내 영숙 여사님은 홀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민준 씨는 엄마,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요. 어제부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도진 것 같아요. 라며 소파에 누워 최신 드라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쉴 새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수미 씨는 또 어떻고요? 어머니, 제가 허리 아프실까봐 해외 직구로 공수해온 최고급 마사지 크림 가져왔어요. 이걸로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라며 어설프게 영숙 여사님의 어깨를 주무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온통 거실에 놓인 최신형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영숙 여사님을 고용한 가사 도우미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가끔씩 수미 씨는 어머니, 김치소 좀 싱겁지 않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워낙 싱겁게 드셔서라며 쓸데없는 참견만 할 뿐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속으로 내 김장에 내 시어머니는 왜 끌어들이는 건가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영숙 여사님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 여사님의 김장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빨갛게 버무려진 김치는 김치통에 담기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냈죠. 온 집안에 풍성한 김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수미 씨가 거실에서 불쑥 외쳤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 하셨어요? 저희 김치통 챙겨갈게요. 영숙 여사님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통? 벌써? 영숙 여사님은 매년 김장철에 민준 씨 부부에게 김치를 넉넉하게 챙겨주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미 씨는 이미 현관 앞에 줄 세워놓은 김치통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시아버님께 드릴 김치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고춧가루 좀 덜 맵게 해주신 거죠? 저희 아버님 혈압 때문에 매운 거 드시면 큰일 난다고요. 수미 씨의 말에 영숙 여사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사돈 어르신을 위한 저염 김치를 따로 담그느라 이중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미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니? 이 김치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김치 아니니? 내 친정 식구들. 김치까지 내가 다 챙겨줘야 하는 거니? 영숙 여사님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김치 따로 담글 시간도 없고 어차피 어머니가 담그시는 김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좀 더 주시면 저희가 한동안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어머니 김치 너무 좋아하세요. 수미 씨는 태연하게 말하며 민준 씨에게 김치통을 더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주방으로 가 김치통을 하나 더 들고 왔죠. 그 순간 영숙 여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들이었습니다. 무려 6통. 그것도 일반적인 김치통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최고급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이었죠. 이 집에 김치 냉장고가 2대 있는데 그중 한 대를 다 채울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미 씨가 가져온 김치통들은 고급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마치 김장 김치를 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김치통 겉면에는 시아버님 전용, 친정 부모님 전용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며느리에게 퍼주었던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경비, 손주들 학원비. 그녀는 늘 아들 내외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무시와 염치 없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야, 이수미. 내가 지금 나한테 뭘 하는 짓이니? 내가 감히 내 집에 와서 김치 장사를 하는 거니? 이 김치통들은 또 뭐냐? 내 친정 부모님 것까지 다 챙겨가겠다는 거니? 영숙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미 씨는 깜짝 놀라 영숙 여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김치를 좀 넉넉하게 받아가려는 것뿐이잖아요. 수미 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영숙 여사님은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너는 매년 김장 때마다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의 집 김치까지 내 친정 부모님 것까지 챙겨가고. 내가 도대체 며느리로서 뭘 했다는 말이니?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키운 손톱이 아까워서. 김장 한 번 안 돕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니? 영숙 여사님은 마치 산신령처럼 크게 소리쳤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들고 있던 저염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치통이 깨지면서 붉은 김치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온 집안에 매콤하고 시큼한 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숙 여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미도 옆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잖아요. 엄마 김치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민준 씨의 말을 들은 영숙 여사님은 아들에게도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언제나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등한시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가 저러는 동안 너는 뭐 했니? 허리 아프다는 핑계만 대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이제 와서 아내 편만 들고.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눈앞에서 사라져. 영숙 여사님은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숙 여사님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슬픔이 아닌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김치 좀 얻어가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어차피 어머니는 김치 많이 담그시잖아요. 그 많은 걸 다 어디에 쓰시게요? 버리시는 것보다 저희가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요? 수미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숙 여사님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많이 담그면 다 너희 것이 되는 줄 아니? 버리긴 뭘 버려. 이건 내가 내 아들 내외에게 주는 사랑이자 정이지. 너희가 매년 와서 가져가는 김치 도둑질이 아니라고.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단 한 포기도 아깝다. 영숙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애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수미 씨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김치 먹고 싶어서 온 건데 엄마가 이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 여사님은 한없이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염치 없는 부부로만 느껴졌죠. 김치통 파편과 붉은 김칫소로 얼룩진 마당을 보며 영숙 여사님은 쓰디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들 내외를 위해 김장을 담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미야, 너희가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으면 내년 김장 때부터는 직접 와서 담그렴. 재료도 너희가 준비하고 양념도 너희가 만들어. 나는 더 이상 너희 김장을 담가줄 생각이 없다. 내년 김장은 너희가 직접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어서 너희 식구들 입맛에 맞게 담가 먹어라. 그리고 너희 친정 부모님 김치까지 챙겨주고 싶으면 그것도 너희가 직접 담가서 가져다 드려라. 나는 이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구나. 영숙 여사님의 단호한 말에 수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숙 여사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돕고 김치도 조금만 가져갈게요.
다시는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경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미 씨는 울먹이며 영숙 여사님에게 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그동안의 뻔뻔함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여사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김치를 담가주는 건 이제 끝이다.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면 직접 해먹으렴.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와서 나에게 맛보여 주렴. 맛이 없어도 내가 기쁘게 먹어줄 테니. 영숙 여사님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들 내외가 자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로 민준 씨 부부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영숙 여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염치 없이 김치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수미 씨는 영숙 여사님 옆에서 시키는 대로 김장을 돕고 민준 씨는 묵묵히 배추를 나르고 물을 썰었죠. 비록 영숙 여사님이 담근 김치를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해 겨울 영숙 여사님이 담가준 김치를 먹으며 비로소 김장의 소중함과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년 자신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영숙 여사님께 가져다 드리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숙 여사님은 여전히 매년 넉넉하게 김장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가 김치 도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다시금 느끼게 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머님의 사랑은 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김장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 참 많죠. 어쩌면 이 사연 속 며느리처럼 혹은 아들처럼 행동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장이라는 문화 속에서 묻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화해와 성장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사연 읽어주는 사람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